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관세가 예상보다 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증시 자체는 정규시장에서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트럼프가 이제 국가별 상호 관세를 공개하면서 시간 내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 관세 적용하게 됐고요. 국내외 중요한 이벤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이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고 그나마 연기금이 대형주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세 공개되고 나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정규시장에서는 올랐습니다. 관세가 생각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작동이 되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업종별로도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든가 이런 등등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무난하게 올라가서 전체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시간 내에서 좀 빠지고 있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트럼프가 이제 국가별 관세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25%.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뭐 잠시 수치 다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관세율이 쭉 공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20% 안쪽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관세율이 부과가 됐고, 근데 관세부가 언급하면서 정책,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이제 기대했던 정책이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거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저 빨리라는 단어는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관세율의 시간 외에서는 더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어저께 인터뷰하기를 첫 관세율이 최고치다. 그러면서 이후에 협상하면서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숫자가 가장 높은 숫자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은 저 시장에서 전망했던 건 20% 정도, 최대가 25%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뭐 국가별로 막 80% 이런 국가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국가들별로 대응도 쏙쏙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기업들에게 미국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히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지렛대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로 보이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건 혹시 국채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국채를 뭐 공개적으로 매도하겠다, 뭐 팔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국의 어떤 히든 카드는 제가 보기엔 국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의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고, 시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과도한 하락이다,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2대1 정도 비율, 그러니까 1은 낙관론, 2는 어렵다,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3월 ADP 민간 고용 나왔는데 고용 시장은 아직까지는 견디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트럼프의 어떤 저런 정책에 따라서 뭐 심리 지표는 많이 좀 깨지고 있는데, 설문 지표나 심리 지표는 깨지고 있는데 실제 지표는 아직까지는 이제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제 주목받은 게 머스크가 정부 일 그만두고 경영에 복귀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표현하기를 쓰레기 같은 보도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괜히 나온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또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정규 시장에서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국가별 상호 관세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5%,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50% 부과하는데 우리는 25%만 부과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게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된 거라서 저 조사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들별로 보면 대만 32%, 베트남 46%, 중국 34%, 뭐 하여튼 등등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뭐 10%대 되는 나라는 그렇게 크게 의미 두기는 좀 그런 나라들이고, 어쨌든 대체로 보면 다른 나라의 이제 절반 정도, 딱 보면 숫자가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부과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수치의 절반인데, 저는 여기에 좀 묘한 어떤
것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관세는 아마 저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좀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저렇게 나온 걸로 보여져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내려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읽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당장 20% 미만으로 생각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주요 종목군들은 관세 발표 직후에 비교적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톱니는 트럼프가 결국에는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발언을 앞으로 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관세 정책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 줘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 정책을 푸시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이 빠지면 그 나라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주식시장을 결과적으로는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지지율이 하락하고 소비와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현상을 좀 반전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침체가 되면 재정 부양을 해야 되는데 재정 부양을 쓰는 것보다 미리 주식시장 올려놓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 공장을 유치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우호적인 자본시장,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탄탄한 자본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톱니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올릴 거다, 트럼프가. 그래서 좀 걱정할 건 아닌 거라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지표는 ADP 민간 고용 나왔는데 예상치가 11만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5만 5천.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는 점을 좀 보여줬죠. 근데 이게 또 나쁘게 해석하면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세게 푸시할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수치만 놓고 보면 이제 비교적 양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 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년에 평균적으로 최대 조정이 14%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 정도 조정 45년 중에서 34년은 그동안 그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다. 최근에 조정 자체가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나오는 조정일 뿐이야.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10% 하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했더니 경기 침체가 있는 경우는 수익률이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의 조정이라면 장기 투자할 때 상당히 유리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다. 단 전제 조건은 경기 침체가 없다라면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번 주 들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통계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매수로 붙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은 정규 시장에서는 뭐 등등의 재료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마감하고 나서 시간 외에도 주가는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또 이제 계속 주가는 바뀌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첫 반응은 대체로 좀 빠지고 있어서 정규 시장에서 올라갔던 게 좀 무색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 돌아갈 때 또 어떻게 되는지는 또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증시는 어저께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종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코스닥 시장 종가를 딱 보면 어느 위치였냐면 이틀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을 정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그 선고일 지정되기 직전에서 딱 끝났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어저께 종가 보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보도 나오기 직전 주가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헌법재판소 일정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 순서상으로는 상호 관세 재료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일정이 상호 관세, 헌법재판소 일정,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렇게 되는 건데 주가가 먼저 올라가서 반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상호 관세가 더 제법 큰 재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 일단 되돌려 놓고 상호 관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새롭게 반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만큼 되돌리는 게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어떤 뭐 악재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상호 관세 발표 앞두고 일단 그 위치로 되돌려 놓고 이제 시장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서 어제 주가의 이제 조정은 그냥 되돌리기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환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4일 동안 4조 원 팔았으면 엄청나게 판 거거든요. 근데 환율이 안 올랐어요. 환율이 안 올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뭐 외국인들이 뭐 그날 팔고 그날 자금을 빼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만큼 자금을 이제 끌고 외국으로 빼다 간다면 환율은 급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저 정도 파는구나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기계적으로 환율이 그만큼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빠졌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나라 밖으로 자금이 안 나가는 걸로 보는 것 같다. 일단 현금화 시켜놓는 걸로 보는 거지 자금을 빼서 나가는 걸로 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1,500원 돌파설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건 이제 주식시장에는 결과적으로는 좀 나중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관세가 공개가 됐죠. 그래서 관세가 공개가 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특히 환율이 뒤늦게 이제 반응을 할 거냐. 여기서 만약에 뭐 1,500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뒤늦게 한 번 더 세게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만약에 뭐 계속 잘 견디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뭐 주식시장에는 오늘 빠진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신호가 될 수도 있죠. 이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두자. 이게 이제 최근 열흘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매수한 종목군들의 평균 매수가와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 등락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별로 안 좋죠, 성적표가. 원래 한 7,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익률 비율이. 근데 지금은 뭐 50%도 안 되는 정도 비율이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이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평균 매수가 수준의 어떤 주가 복원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기관들이 따박따박 물량 늘려놓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상호관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협상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협상이 하루 만에 끝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놀란 것부터 반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협상, 이제 재료 노출이 됐으니까 또 반영이 됐으니까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재료가 2개 더 있잖아요.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선고가 내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은 좀 다른 어떤 관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평가가 좀 다르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늘 움직임, 특히 이제 내일 나오게 될 저 일정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후장의 어떤 변화, 특히 선물 시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조 원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시장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또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에서는 크게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반도체 등등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이제 일제히 빠지느냐, 오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 부분을 좀 잘 보면서 관세 이미 반영된 재료 정점 이제 완전히 정점 통과했다라고 볼지 새로운 어떤 프레임으로 보게 될지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장에서 사실 좀 중요했던 게 시장이 버티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급락 후에 이제 올라갈 때 급등이 처음에 나오고 그 급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나면 이틀 이내 한 차례 더 상승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급락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폭의 반등 나오고 어제 눌린 거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틀 전에 이제 올라갔던 것만큼 되돌린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타이밍상 오늘 장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하루 미뤄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전제 조건은 오늘 만약에 오늘도 눌린다 하더라도 낙폭이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에 뭐 저점을 깬다든가 어제 저점을 참 깬다든가 이런 이틀 전 저점을 깬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이 어느 정도 이제 버텨낼 수 있는지 또는 뭐 좀 욕심을 내면 이제 플러스 낼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이제 볼 때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냐면 당연히 이제 이날 나왔던 저점, 그러니까 3월 마지막 날 나왔던 저점을 깨면 안 되고, 급반등이 나오고, 급반등 이후에 이틀 이내에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이번 조정 사이클 완전히 끝났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면 좋은데, 지금 트럼프라는 변수가 등장해서 또 어떻게 될지 잘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지수도 지수지만
외국인들, 환율, 그다음에 관세 관련된 종목군들의 오후장에서 반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지수 변동성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들이 끌어모았던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나가는 게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네, 또 자세한 건 다음 방송에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